네, 장관님. 예. 아까 조금 전에 박수빈 의원께서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내수 진작 정책이 역성장을 했다. 뭐 이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이그 1.3%인가요? 이렇게 1.5% 상당히 그 경기가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경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다소 경기가 조금 안정이 됐다 이런 뜻이지 그것 자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비를 해서 24년 4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1.5% 이상 이렇게 그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불경기 저성장 속에 네네.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예. 작년 기준으로 0%에서 거의 내란이 윤석열 내란이 생기고 내수 경제가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네. 뭐 대내적으로 뭐 미국발 관세 쇼크, 건설 투자 부진 그런 상황에서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네.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내년 성장률도 2% 정도 될 거라는 게 OECD 전망입니다. 네, 그 그래서 성장 추세로 전환시키는데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예, 판단하고 그 부분 있습니다. 지적을 했고요. 그 행정 통합 관련해서 과거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이나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사례 실패를 했는데 이번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번 방식과 과거 방식 차이가 뭔가요, 장관님? 그 과거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그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 추진이 되고 또 중앙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선통합,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후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정 통합의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거죠. 매우 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보다 보니까 뭐 5조 원, 뭐 4년간 20조 원, 뭐 재정 지원, 그 외 여러 가지 파격적인 지원이 있는데 뭐 특별 뭐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나 뭐 타 광역 뭐 통합에 참여하던 단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뭐 좀 보완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선 그 다른 지방자치 정부의 이 권한을 축소하거나 또는 그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방식의 그 5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5극 3특을 지방주도 성장의 이 기본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5극이 통합해 나가는 것과 3특 지원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광역 행정 통합 이후에 기초 지자체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 광주를 예로 들면 이게 통합 특별시에 이제 재정 인센티브를 주면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필요한데 뭐 기초자치단체 쉽게 말하면 자치구죠.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율성, 책임성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라는 게 약간 문제적이 있는데 자치구와 이게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도에 포함된 시군 같은 경우는 면적과 지역 경제, 인프라 차원에서 차이가 크고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의존도가 크고 재정 자율성이 취약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특별법에 이제 보통 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특례도 높고 하긴 했는데 첫 해결연도부터 10년 동안 뭐 시군 구에 보통 교부세를 최대 25%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고 자치구도 포함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부칙 규정에 교부 시기, 방식, 규모 별도로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뭐 이렇게 자치구 약간 불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자치구의 권한을 현재의 권한보다 훨씬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지금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네. 부칙으로 그리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가해서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관님,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중수청법이 입법 예고가 된 이후에 실제 조문 설계가 과연 수사 기소 분리에 이제 정확하게 독립성과 공정성에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약간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수청 인력 같은 경우 이호나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뭐 삭제를 했다. 삭제를 하고 다음 주에 입법 예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직 그런 결정을 결정한 한 바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그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이 전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네.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 신설에 관해 제가 두 가지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중복 충돌, 정치권 중립성 훼손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이제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요. 가칭 이제 수사 수사 조정 협의회, 수사 경합 조정 협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를 둘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중수청법 제 58조에 보면 중수청의 수사 중복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은 이첩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 가능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최종 조정 권한이 사실상 중수청장에게 집중된 거 아니냐라는 또 그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합의 경우에 그 이견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항이고요. 네. 그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협의회를 잠깐. 통해서 그리고 중수청법 59조에 보면 네, 그 입건 요청권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부 또 전문가 의견은 이게 기존 검사의 보안 수사권과 실제로 어떤 차이냐. 보안 수사권 폐지가 이제 정부의 원칙인데 이름만 달라진 거 아니냐. 또는 별건 수사로 이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적인 우선 그 검찰이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건의 혐의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없고 다만 수사 기관에 그 입건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일 뿐입니다.